백두대간 인문기행 제4화 부산 영도편입니다. 그 음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땅도 그리워진다.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워 있던네. 부산의 랜드마크 하면 지금은 강안대교지만 강안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부산하면 영도다리였습니다. 한때 오전 10시, 오후 4시 정각에 두 번 드는 영도다리는 시계가 귀하던 시절 부산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계 역할 뿐만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6.25 전쟁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의 장소였고, 피난민들의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노린 약삭 빠른 점쟁이들이 영도다리 아래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날풀파리로 지친 몸을 끌고 나와 영도다리 난간 위에 걸친 어스름 초승달을 보며 하염없이 가족을 그리고 항수에 젖던 피난민들의 사연이 가요 굿세어라 금소나로 애안을 달리기도 했고, 생활고에 지친 피난민들이 한많은 생을 바다에 뛰어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의 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린 고 장기려 박사가 천막병원을 연 곳도 영도다리 밑입니다. 장박사는 야전 침대 하나를 놓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영도다리를 건너가면은 구황작물로 백성의 배고픔을 이겨낸 고구마 재배지가 있습니다. 1763년 조선 통신사 조엄이 대마도에서 가지고 온 고구마 종자를 전령도 해안에 심었고, 처음 맛을 본 동네 부사 강필리가 고구마를 전국에 보급했으니 영도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틀림없는 듯 합니다. 부산 영도하면 동삼동 패총을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 유적으로 부산의 가덕도 장항유적과 함께 6천년 전 한반도 최초 인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발상지가 부산 영도 동삼동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안선을 따라 해양문화가 낙동정맥을 타고 백두당안에서 내려온 북방문화와 어우러져 한반도에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약 1만 년 전에는 지구의 마지막 비행하기가 끝나고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 한반도, 동해를 제외한 일본 영토 일부가 육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 인도에서부터 걸어서 영도 동삼통이나 부산 가덕도 장안까지 걸어왔다는 남방 문화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또 한편으로 북방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신라 박재상의 부도지에는 기원전 7197년 지금으로부터 9221년 전 황궁시가 부도 복분의 맹세를 한 후 사람들을 데리고 마고성을 나와 동쪽 대륙의 끝 한반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457년 상원 갑자년 4481년 전 10월 3일 환인의 서자 환웅천왕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300태백 신단수 아래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일화를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부릅니다. 작가는 영도 동참동 패총에서 나온 유물 중 고래뼈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은 6천년 전 어떻게 고래를 잡았을까? 6천년 전이면 신기식기 시대입니다. 당시 동해안은 고래가 서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고래가 새끼를 낳고 산후조리 먹이로 먹는 질 좋은 미역이 동해안에 많았습니다. 요즘도 부산 기장 일대 미역은 최고의 특산품으로 칩니다. 고래는 새끼를 낳고 해안가에 머물며 미역을 주로 먹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래가 미역을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출산 후 산후조리로 미역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부산에서 가까운 은양 방구대 안각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은양 방구대 안각하는 고래 사냥과 새끼 고래 안각과 해초 사이를 유영하며 먹이 활동을 하는 고래 그림에서 유치했던 것입니다.
방구대 안각화대에서 보듯이 신석기 시대 전 세계에서 우리 조상들 모양 체계적으로 고래를 잡고 보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영도 동삼동의 틀을 잡은 조상들은 바닷가를 헤엄치는 거대한 귀신고래를 무서워하며 괴물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해안 영도에서부터 기장, 울산, 울릉도에는 고래가 좋아하는 작은 새우나 오징어, 미역, 다시다 등이 유난히 많습니다. 고래는 잡식성이라 새우, 오징어 등 작은 고기를 주로 먹지만 영양가 많은 해초, 미역이나 다시다를 특히 좋아합니다. 특히 새끼를 낳기 전후 귀신고래는 해안 가까이에 머물면서 미역을 많이 먹는데 새끼를 낳은 귀신고래를 해부한 결과 뱃속에 미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애적 어느 날 태풍에 죽어 떠내려 독살에 갇힌 귀신고래를 동삼동 조상들은 난생 처음 맛보았을 것입니다. 와, 대박! 요즘 로또 당첨보다 더 큰 행운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본 고래고기는 무엇보다도 맛있습니다. 귀신고래 한 마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길이가 약 15 내지 16m, 평균 몸무게는 36톤이며 수명이 60년 정도 됩니다. 6천년 전 먹은 귀신고래 뼈가 동네 영삼동 폐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래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고래뼈는 각종 기구 및 바늘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당시 최신식 스마트 기기였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상들은 고래를 괴물에서 사양이라는 단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은양 방구대 안각화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생각에는 은양 방구대 고래 안각화는 일종의 후손에게 남기는 기록이면서 사람들에게 호일적인 고래 사냥과 고래 보호의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고조선과 외의 갈등이 시작이 고래부터 시작되었다는 개연성을 작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래고기를 가장 많이 먹고 고래를 가장 많이 잡고 혜택을 본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과학 포경이라는 논리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경을 허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우리 땅 독도의 강치를 멸종시킨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6천년 전 동해 건너 외에도 죽어 내려오는 고래고기를 처음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쪽배를 타고 창과 돌칼을 들고 고래잡이를 나섰습니다. 고래를 잡으려면 당연히 고래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동해에 고래가 많이 모이는 곳은 울산, 기장, 영도, 동삼동 해안가였습니다. 특히 새끼고래가 많았습니다.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새끼고래를 잡지 않았습니다. 은양 방구대 안각화에 새끼를 업은 귀신고래가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쪽배를 타고 며칠을 걸려 노를 저 동해까지 고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고래교구는 분명 모험할 가치가 있는 사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큰 36톤에 육박하는 귀신고래를 잡아 쪽배를 타고 일본까지 끌고 가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분명 쪽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새끼고래를 선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고조선 사람들과 마처럼 불가피했습니다. 그나마 쪽배를 타고 며칠 걸려 동해안에서 고래를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을 경우 돌아가는 길에 지금의 기장이나 영도 등에서 물이나 식량을 국을 혹은 양탈을 따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조선과 외의 갈등은 신라시대까지는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외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신라 문무왕은 오죽했으면 자신이 죽으면 동해를 지키는 호국용이 되겠다고 바다에 수장할 것을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문무왕은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만파식 득서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가 생각에는 신라 연호랑 세원여 서로에 나오는 바위가 물에 떠내려가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동해안에 사는 귀신고래를 보고 사람들이 붙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도 일본 시마네 현의 한반도 신라에서 연호랑 세원여가 타고 갔다는 돌배를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고대인들은 한반도의 귀신고래를 신으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근대화는 1858년 미국과 불평등 조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보다도 앞선 1853년 미국의 표공선 사우스 아메리카호가 부산 용단포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동해안에 고래 가구 공장을 협성하자고 왔으나 조선은 단호하고 거절하고 맙니다. 그 이후 미국은 일본의 눈을 돌려 일본 근대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린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으로 귀신고래가 동해안에서나 떠나 태평양에서도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바다의 영물 고래에게 지혜를 얻고 사랑했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6,000년 후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지